환영합니다. 제 앞에는 삼성 갤럭시 S22 플러스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기에서 절전 모드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면의 상단이나 오른쪽에서 아래로 스와이프하면 토글 메뉴가 내려옵니다. 저는 오른쪽에서 스와이프 할 건데 삼성은 알림과 토글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역에서 아래로 한 번 더 스와이프하면 더 많은 토글이 확장되어 보이게 됩니다. 이때 보이는 토글 중에 절전 모드가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위치에 표시되어 있었던 것 같네요. 만약 확장해도 이 목록에서 절전 모드를 찾을 수 없다면 토글을 편집해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필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맨 아래까지 쭉 스와이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불필요하게 복잡해졌네요.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으니 만약 이 화면을 처음 본다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맨 아래로 내려가면 컨트롤 추가라는 항목이 있고 그 아래로 여러 카테고리로 나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캡처, 연결된 기기 등 다양한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절전 모드를 찾아야 하는데 솔직히 어디에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모든 토글이 표시됩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토글을 추가해도 여전히 여기에서 볼 수 있고 차이점이라면 추가된 토글은 약간 더 흐릿하게 표시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이미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목록에 추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인은 추가되어 있지 않으니 제가 이걸 누르면 자동으로 위에 추가됩니다. 아쉽게도 여기에는 검색 기능이 없어서 그게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 바로 절전 모드가 있습니다. 이걸 찾고 싶었던 이유는 여기서 전력 소모가 더 많은 기능이나 전원 관리와 관련된 다른 토글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렇게 부르도록 하죠. 여기서 유일하게 있는 거는 배터리 보호 기능인데 이 기능은 기기를 계속 충전기에 꽂아두고 사용할 때 충전이나 배터리 자체를 꺼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고 USB를 통해 기기 자체에만 전원을 공급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기능은 배터리 건강에 꽤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기기의 기본으로 탑재된 일반 절전 모드보다 더 배터리를 절약해주는 기능은 없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도 있어서 예를 들어 버즈 같은 기기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누르면 됩니다. 저는 무선 같은 걸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추가하면 그게 리스트 맨 아래에 추가된다는 겁니다. 이게 좀 멍청하죠. 하지만 길게 누르면 또 불필요하게 복잡한 추가 단계이긴 하지만 이제 그걸 맨 위로 드래그해서 이 리스트 위에 올려놓고 그냥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오래 올려두면 보시다시피 자동으로 열립니다. 이제 완료를 클릭하면 네,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시 완료를 클릭하면 보시다시피 제가 추가한 토글이 바로 여기에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절전 모드가 있으니 그냥 간단히 눌러서 켤 수 있습니다. 빠르게 메시지가 떴는데 제가 너무 빨리 읽지 못했네요. 다크 모드는 예약된 시작 시간에 자동으로 켜진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길게 누르면 여기 최대 절전 모드가 있는데 이건 목록에 보이지 않았던 기능입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삼성은 컨트롤 센터를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들면서도 거기서 토글을 빼버리기도 하네요. 그래서 결국 설정으로 들어가서 찾아야 하네요. 여기서 일단 저는 라이트 모드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서 꺼두겠습니다. 정말 좋네요. 이런 이게 켜져 있지 않으면 설정을 바꿀 수가 없네요. 정말 멋진 디자인이네요. 삼성. 정말 환상적이네요. 정말 이걸 켜기 전에 설정을 바꾸고 싶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했나 봅니다. 어쨌든 실제로 설정을 변경하려면 이 기능을 활성화해야 하고 이 모드들에 대한 간단한 정보도 제공해 줍니다. 예를 들어 스탠다드는 일반 절전 모드를 의미하는데 이름 짓기는 좀 멍청하다고 생각되네요. 하지만 어쨌든 스탠다드는 백그라운드와 네트워크 사용, 동기와 위치 확인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설정에서 더 볼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CPU 속도를 70%로 제한하고 항상 켜짐 디스플레이를 끄고 밝기를 10% 낮추고 모션 부드러움을 표준으로 설정하거나 기본적으로 화면 주사율을 60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삼성
내가 고쳐줬어. 그리고 다크 테마를 켜고 화면 꺼짐 시간을 30초로 설정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고 원하지 않는다면 그중 일부는 적용되지 않도록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크 모드를 꺼볼게요. 됐습니다. 어쨌든 이게 몇 가지 예시입니다. 이제 절전 모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표준이든 최대이든 바로 이 섹션이 될 겁니다. 백그라운드 네트워크 사용과 동기화를 제한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애매하게 좀 모호하게 적혀 있어서 여러분이 뭘 기대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이 말은 기본적으로 기기가 배터리 수명을 늘리기 위해 와이파이와 모바일 데이터를 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제한한다고 되어 있으니 가끔씩은 다시 연결해서 앱들이 업데이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와이파이와 모바일 데이터 연결을 끊으면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모든 종류의 앱, 예를 들어 워사피나 페이스북 메신저 같은 것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방금 다 페이스북 관련 앱만 나열했네요. 뭐 어쨌든요. 하지만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어떤 앱도 네트워크가 없으면 사실상 업데이트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내도 애플리케이션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다면 실제로는 누군가가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다시 연결해야 하는데 그 시점은 기기가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결이 되면 그때서야 알림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중요한 알림들이 제때 오지 않고 지연되어 한 번에 몰아서 한꺼번에 전달되는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알림이 제때 전달되는 것에 실제로 의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점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제 최대 절전 모드는 기본 절전 모드와 거의 같지만 모든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되어 있고 배터리 절약에 최대한 집중하려는 경우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많은 기능들이 제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드를 활성화하고 홈 화면으로 가보면 이제 배경화면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젯조차도 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은 기본적으로 종료됩니다.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일시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애플리케이션이 일시정지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금은 일시정지된 애플리케이션이 몇 개뿐이고 그 중 하나가 플레이스토어인데 좀 어이없는 이유 때문입니다. 메시지, 다이얼러, 시계 설정 등이 있고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 애플리케이션들 중 아무거나 클릭해서 일시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위젯은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 위젯은 그건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웃긴 게 삼성은 이런 부분에 대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네 애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해도 되지만 다른 앱은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선 좀 위선적으로 보이네요. 어쨌든요. 이제 제가 설정해서 최대 배터리 모드를 켰을 때처럼 다음에 다시 켜면 이전에 사용하던 모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표준 모드로 바꾸려면 다시 길게 눌러서 변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 모드에서는 추가로 일시중지 해제할 수 있는 몇몇 애플리케이션이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실행하고 싶을 때 직접 클릭해서 해제할 수 있으니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게 전부인 것 같네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